일단 그 28일에 국민의힘 연찬회가 열렸고 여기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을 했습니다. 이게 대통령으로서 2년 연속 여당 연찬회에 참석한 게 굉장히 이례적이라 이런 평가도 나왔는데 처음이죠. 네, 처음이라고 인류 역사상 처음이에요. 인류 역사상 처음이라고 하고요. 네, 또 여기서 했던 얘기가 또 굉장히 논쟁의 중심에 좀 섰습니다. 자,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간단하게 제가 좀 말씀해드리면 일단 전 정부에 대한 지적은 또 나왔습니다. 국정 운영권을 가져오지 않았더라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됐겠나 하는 정말 아찔한 생각이 많이 든다. 그야말로 나라가 거덜나기 일보 직전이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언론과 야당 지적을 또 많이 했는데 그중에서 가장 또 논란이 됐던 게 이거였어요. 이번에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 나오는 걸 보면 도대체가 과학이라고 하는 것을 1 더하기 1을 100이라고 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공격을 좀 했고요. 그다음에 이념을 강조를 하면서 좀 눈길을 끌었는데 국가의 정치적 지향점과 국가가 지향해야 할 가치는 제일 중요한 게 이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여러 가지 이제 발언들 중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된 것만 좀 골라봤는데 일단 장기배님 총평을 좀 해주세요.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솔직하고 속 시원하게 본인 생각하고 하고 싶은 말들을 네. 눈치 안 보고 잘하시는구나 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막힘없이 그냥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말이 적절했느냐라는 차원은 떠나서 네. 본인의 날 생각, 대통령이 어떠한 생각에 지금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고 있고 무엇을 중시하는지 그때 알았다. 그래서 네. 저는 시사 방송계에 어마어마한 선물을 주셨다. 너무 감사하다라는 여러 가지 생각이 얘기할 듭니다. 거리를 막 제공해 주셨다. 아니 그런 것도 그렇고요. 네.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야당을 어떻게 보는지, 현재 국정 운영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지, 네. 그리고 여당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그 연찬회장에서 한 말씀, 참석한 의미를 갖고 충분히 다 파악할 수 있어서 연말에 공천 시즌까지 충분히 먹고 살 게 마련됐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내용은 좀 여러 가지로 이렇게 과감없이 얘기해도 되나 그런 좀 생각이 들었고요. 네. 어쨌든 대통령의 언어에서 싸우자라는 말은 북한이 쳐들어왔을 때, 네. 일본이 쳐들어왔을 때, 외계인이 쳐들어왔을 때 싸우자고 해야지. 네. 같이 뭐 야당이긴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인 야당 지지자들 그리고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끼는 분들과 싸우자라고 하는 것은 조금 좀 과한 표현이 아니었느냐라는 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총평을 해주셨고 김 작자님은 좀 하신 말씀이 왠지 많으실 것 같아요. 뭐 너무 많아서 어디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첫 번째 우리가 중고등학교 시절들 다 거쳐봤잖아요. 네. 자기가 어려워하는 과목이 시험이 다음날 아침이에요. 네. 그럼 밤에 공부하려고 앉으면 공부가 안 됩니다. 그럼 뭘 하냐면 이제 컴퓨터를 열어놓고 지뢰찾기 게임을 하거나 아니면 만화책을 꺼내서 만화책을 보거나. 전 주로 청소를 했습니다. 청소를 하셨군요. 네. 그러면 시간이 가기를 계속 공연히 그러니까 불안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뭘 하는데 공부를 안 하니까 계속 불안한 상태가 유지가 되는데 대통령이 지금 현재에 있어서는 우리나라는 세수가 펑크가 나고 경기가 전반적으로 어려워지는데 부양책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 그리고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들의 회생 대책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 작년 58년 개띠부터 시작해서 이제 100만 시대가 그러니까 연도당 100만 명씩 태어났던 세대가 은퇴를 하게 되는데 이 노령연금 포함해서 어떻게 설계를 해야 될지 등 뭐 기후변화나 이런 거는 너무 대통령한테 어려우니까 조금 더 소프트하고 이런 주제만 놓고도 해결해야 될 몇 가지 과제가 있는데 이걸 이제 못 쳐다보는 거죠. 숙제를 못 쳐다보니까 뭐는 해야 되고 뭔가는 해야 되고 이제 몰두한 게 이념인 겁니다. 근데 또 우리가 여러분들도 어서 무슨 새로 외운 얘기 주워 들으면 막 주변 사람들한테 야 너 그거 알아? 하고 막 떠들고 싶잖아요. 네네. 그래서 작년에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던 공산 전체주의가 올해 나왔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올해 3월부터 시작해서 뭔가 새로 주워들었다고 말하는 건 대통령께 좀 너무 좋지 않은 표현인 것 같고요. 네. 새로 들으신 말씀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중심으로 해서 지금 풀어가는 거라서 이념에 경도될 때 이런 걱정들을 하시잖아요. 네. 저는 이제 그게 걱정이 되면서는 한편으로는 또 한 3개월쯤 지나면 다음 주제로 넘어가시겠지. 항저우 아시안 게임이 하여튼 뭐 카르텔 얘기 또 한참 하다가 뭐 한미 동맹 하다가 뭐 일본 사고하다가 지금 한 보통 한 2-3달 주기로 우리 뭐 애들 해보면 뭐 엄마 나 바이올린 하다가 뭐 피아노 하다가 뭐 크레파스 하다가 레고 사달라고 했다가 이게 하잖아요. 그런 주기로 이념이 넘어가 주기를 좀 바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좀 비슷하게 말씀하신 분이 계신데 유인태 이제 그 국회 전 사무총장 같은 경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늦가기 뉴라이트 의식화가 된 것 같다. 원래 늦가기가 더 열정적이지 않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사실 이 뉴라이트 사관에 굉장히 심취돼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김 작자님이 굉장히 그동안 꾸준히 해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거에 영향을 많이 받은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이건 속담인데 대통령께 제가 누가 되는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네. 늦게 배운 도둑이 날 새는 줄 모른다는 말이 있잖아요. 네. 지금 이제 네. 딱 그런 상황인 건데 그러니까 뉴라이트 얘기는 제가 몇 번 했지만 그래도 처음 들어오신 분들이 많을 테니까 간단하게 3대 혁명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네. 이게 왜 간단하게 중요하냐면 설명해 주시죠. 종말론을 믿는 사람들이 다 공통점이 뭐냐면요. 지금 종말이 일어나요. 네. 종말론 주장하는 놈들 중에 300년 있다 종말이 일어난다고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무슨 혁명이 있었냐? 일단 우리나라,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라는 것의 뿌리는 48년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에 있습니다. 왜? 그때 미국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입해와서 자유민주주의라는 국가로 바탕을 한 국가를 세웠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이게 민주혁명이에요. 네. 그리고 박정희가 산업혁명을 통해서 먹고 살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습니다. 네. 근데 이 뉴라이트들이 이제 근대화를 이룰 수 있는 마지막 최종 스테이지가 뭐냐면 통일혁명. 이건 뭐냐면 공산 전체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일대 격돌 끝에 공산 전체주의를 무너뜨리고 네. 한반도를 흡수 통일해서 한반도 전역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드는 것. 이게 통일혁명이거든요. 네. 그런데 바로 그분. 윤석열 바로 나. 대통령이. 내가 그래서 이제 하겠다. 이 3대 성인의 반열에 이승만, 박정희, 윤석열 네. 이렇게 세 사람이 혁명을 완수해서 자유민주주의의 최종적 승리를 지금 가져오는 구간인 겁니다. 네. 이 승리를 위해서는 어떠한 희생이라도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일본에게 모든 것들을 양보하는 것도 오로지 이 승리를 위해서. 지금 북한 공산 전체주의도 남침의 야욕을 매일 불태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서로 적대적으로 싸우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일본의 힘을 빌려서라도 북한을 주저앉히기 위해서는 무엇이든 양보할 수 있다라는 이런 절박한 세계관이 만들어진 건 올해라고 봐요. 올해. 작년에 이런 얘기 안 했던 네. 걸로 봐서는 네. 올해 3월이니까 올해 한 1월 정도부터 시작해서 이런 이론이 지금 거의 굳어가는 단계에서 계속 최근에 이제 발언들이 나오는 겁니다. 혁명의식이 갑자기 생겼네요. 아니 그쵸? 그러면은 누군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아닌 것 같아. 뉴라이트 사관을 심었을 것이다 라는 추측을 할 수 있잖아요. 그건 아닌 것 같아. 그거 아니에요? 대통령은 이렇다고 하더라고요. 네가 날 가르치려고 그래? 어디서 이거지? 네. 뭐 대통령에게 자꾸 뭐 이거 이렇습니다. 뭐 이걸 권유하거나 보고드리거나 뭐 예를 들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러면은 네. 연락이 혼난대요. 그럼 그걸 그래서 누군가가 할 아닌 수 것 있는 같아. 사람은 아이, 없다. 그건 제가 간단하게 논박할 수 있는데 그 말씀이 많으신 대통령께서 공적인 생활에 공적으로 등장하신 검찰총장 이후로 공산 전체주의란 말은 이번 8.15 때 처음 하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누군가의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니까. 그러면 혼자 스스로 본인이 이제 어떤 계기는 또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대통령실에 있는 기자들이나 참모들에게 물어봤는데 자기도 모르겠대요, 진짜로. 어디서 그게 생겨난 것인지. 네. 그걸 물어볼 수 없잖아요. 대통령님, 저 그 얘기는 어디서 듣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어떻게 그걸 물어보겠어요? 혹시 그 옆에 가장 친하신 김건희 여사가 아유, 그건 유튜브를 보고 그런 말씀하시면 그런 거 위험하고 아니에요? 네. 안 되고 저 편집해서 이건 좀 날려주세요. 아니 그냥 그건 추측인 거 좀 추측. 네. 정말 죄송한데 제가 김건희 여사님께 무리하게 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네. 그분이 이념적으로 누군가를 전파하실 분이라고는 조금 그러진 않으실 뭐 분이다. 그분이 여성이라서 뭐 이런 의미랑 전혀 상관없이 네. 지금까지 이념적으로 사신 분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분이 이념을 말씀하시는 건 조금 안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니고 그럼 도대체 누구냐? 이게 좀 의문이긴 하네요. 스스로 자가 발전인가? 뭐 그럼 이런 이제 의문도 들고. 나중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 퇴임하시고 회고록 쓰시면 나는 사실은 그때 이랬다라고 자기 고백하지 않으시는 한 우리가 알 수는 없다. 네. 감히 누가 물어볼 수 있는 구조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궁금해하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궁금해지는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연찬회에 참여한 의미는 이거 같아요. 국민의힘의 주인은 나다. 내가 2년 국민의힘 연속 당선됐으니까. 당 총재다. 네. 내년 총선 공천 내가 한다. 그러한 의미로 우리 내 새끼들, 내 부하들 내가 한번 격려해줘야지. 한번 또 격려해주면 또 나한테 내가 지난 1년 동안 받은 박수보다 더 큰 박수를 내가 받고 이런 연찬회 매일매일 해야 되는데 이런 얘기 좀 격려 좀 하고 와야 되겠다 네. 라고 생각한 것 같고, 저는 더 큰 문제는
그 김기현 당대표나 네. 윤재옥 원내대표의 워딩과 반응 그거 같아요. 네. 연찬회를 왜 하냐고요. 정기국회를 앞두고 집권여당이 연찬회를 왜 하냐면 앞으로 뭘 할지. 그렇죠. 네. 정기국회 때 우리는 국민을 위해서 이런 법안들을 통과시키겠습니다. 네. 자, 기획재정위원회 중점법안 A, B, C, 뭐 외교통일 또 A, B, C, 네. 뭐 보건복지위원회 뭐 A, B, C 이렇게 딱 해서 다음날 아침 신문에 네. 국민의힘 총선 국민의힘 정기국회 주요 뭐 추진 법안 전략 뭐 이런 거. 네. 전략 그리고 예산안 추진 방향 네. 이런 것들이 기사로 깔려야 되는데 그렇죠. 그냥 대통령께서 제일 중요한 건 이념이라니까 이념. 자 민주당 쟤는 싸워야 돼 가만두면 안 돼. 네. 이게 그냥 깔려버렸잖아요. 그렇죠. 연찬회를 하는 의미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뭐 자체적으로 뭘 한다는 뉴스를 최근에 이제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너무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 자리에서 김기현 대표나 윤재욱 대표가 반성문을 쓰더라고요. 네. 대통령께서는 불철주야 국정 운영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시는데 당이 우리가 뒷받침을 국회에서 못해서. 뒷받침을 못했습니다. 우리 반성합시다. 우리 모두가 윤석열입니다. 만세!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네. 이게 맞는 것이냐. 연찬회는 그걸로 끝나버렸어요. 연찬회의 의미는 사라져버렸어요. 네. 그냥 대통령에게 박수 쳐드리고 힘 주는 거는 다른 행사를 만들었어야 해요. 네. 집권 여당이 정기국회 전략, 예산안 전략을 짜야 될 자리가 대통령 찬양하는 자리로 바뀌었어요. 이것은 집권 여당으로서 상당히 부적절한 일을 했다. 대통령이 한번 오셔가지고 자 오미자 주스로 건배. 이게 연찬회의 근본 개최 취지나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에 너무너무 만족하고 기뻐하고 네. 윤상현 의원도 거기서 죄송합니다. 제가 큰 암덩어리라고 한 거 제 실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러한 반성문 쓰고 충성 경쟁하는 게 과연 맞는 것이냐. 네. 저는 그걸 보고 대단히 좀 안타깝고 씁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이 점점 좀 보이지 않게 되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근데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네.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를 한번 좀 문제 삼고 싶은 거예요. 네. 여권의 이런 분위기. 네. 대통령을 그러니까 종교의 대상화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들은 대통령의 밝은 눈과 귀가 되어야지 스피커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국민의 민심을 대통령과 대통령실에 전달해야 되는데 네. 지금 그냥 대통령실만 바라보는 눈과 입의 역할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이거는 맞는 것이냐는 생각이 들고 더 우려스럽게 생각한 거는 제 인생의 모토가 아부만이 살 길이다거든요. 아, 원래 제 인생의 네, 모토는 자기의 아부만이 살 길이고 모토가 네. 제가 가장 감명 깊게 읽은 책은 국회 도서관에 있고 뭐 서점에 있는데 아부의 기술이라는 책이에요. 그 책을 보면서 제가 인생의 모토로 삼았는데 네. 실제로 되게 재밌는 책이에요. 그 철학적인 책이에요. 네. 대단히. 근데 저도 봐야 그거를 능가하는 아부 경쟁 대회가 어제 있었단 말이에요. 네. 민주평통 자문위원회 어제 회의를 청와대 영빈관에서 했거든요. 네. 거기에 김관영 그 경북도지사 3번 하시고 지금 민주평통 수석 부의장 하시는 분인데 윤석열 대통령을 앞에다 두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시커먼 먹구름 위에는 언제나 빛나는 태양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먹구름을 걷어내고 혼란 속에서 나라를 지켜낸 구국의 지도자 오직 민주평통 의장이신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무슨 공산주의 국가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아까 이거는 옛날에 책에서 본 네. 이승만 대통령이 방구를 뿜기니까 각하 시원하겠습니다. 이거를 능가하는 네. 최고의 아부의 발언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이러면 안 돼요. 민주평통이라는 곳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긴 하지만 헌법기관이에요. 헌법 92조에 나와 있습니다. 네. 거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 조국의 평화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전략도 짜고 방안도 마련하고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거지 대통령에게 아부하라고 이 수석 부의장 자리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게 말입니다.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어요. 저 이런 분위기 안 돼요. 네. 정치 지도자는 종교의 대상이 되면 안 됩니다. 신앙이 대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잘못한 거 있으면은 꾸짖고 비판해야 되는 게 정치 지도자예요. 그 무오류의 원칙이 있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건 민주당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재명 당대표 얘기로 이제 넘어가시죠. 그
그건 순서가 있기 때문에 순서 있어요? 조금 나중에 아. 제가 충분한 시간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발언 관련해가지고 또 혹시 뭐 부족한 부분 있으셨어요? 자, 뉴라이트 얘기만 계속 할 거예요.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뉴라이트가 이제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대표적인 뉴라이트 인사고요. 네. 김영호의 사상적 뿌리는 노재봉 그 옛날에 국무총리를 한참 전에 했었죠. 20대인가 하여튼 노재봉 씨는 더 찾을 수 있고 네. 김태호도 마찬가지로 대표적인 뉴라이트 인물 중에 하나인데 그 스승은 이상호 교수입니다. 꽤나 뿌리 있는 조직에서 뉴라이트 이념이 만들어지기도 했고 이것이 실천적인 측면에서 왔을 때는 예전에 운동권이었던 극좌적인 인물들이 극으로 돌변하면서 이 뉴라이트 사상을 실천적으로 구현해 나가는 과정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여기다 죄다 혁명을 갖다 김영호도 대표적인 운동권 출신이었고 이런 사람들이 혁명 얘기를 붙여서 그러니까 이들은 왜 그러냐면 뭔가 딱 한 방에 끝나야 되는 거야. 네. 뭔가 지루하게 교섭하고 진보와 보수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세상을 바라는 게 아니라 네. 빡 한 방에서 혁명에서 공산혁명, 빡 한 방에서 통일혁명 이런 식으로 공산혁명 주장하다가 통일혁명으로 넘어와 있는 사람들인데 네. 문제 이게 대통령의 성미하고 너무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을 적으로 규정하는데 부담이 없는 거죠. 진보와 보수가 서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가는 것이 아니라 네. 이들에게는 자유민주주의와 전체주의가 일대 결전을 벌이는데 그 전체주의의 부역자들인 민주당, 그 다음에 전체주의 세력인 노조, 전체주의 세력인 시민사회 이런 것들을 말살시킬 때만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만들어지고 그때부터 정치가 시작된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네. 이번 연찬회에서 뭐 사실상 민주당에 대한 선전포고를 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런 포고가 가능했던 사상적 배경은 저들을 죽일 때만이 대한민국이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된다는 게 있는 거죠. 근데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념적인 극단주의를 최고 통치자가 국민들에게 강요하고 본인의 생각이 그렇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 자체가 네. 상당히 부적절하고 잘못됐어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처음에 대통령 당선됐을 때 정치 시작 처음 했을 때 네. 했던 다짐들과 연설문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대통령의 또 처지도 이해가 되는 게 상대가 이재명 당대표니까 저런 생각과 판단을 갖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협치를 할 수 없는 사람이 저쪽에 네.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의 행태에 대해서 이제 시작을 해보시죠. 비판을. 네, 그거 좀 나중에. 아니 자꾸 시간 나중에 하자고 그래요. 드린다니까. 네. 아니, 기다려 박홍근이라도 보시고요. 만났어야 되는데 박홍근도 안 만났잖아요. 예, 그냥 네. 사람이라기보다는 일단 이념 그 자기 국민의힘이 스스로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창피해야 하는 것은 저렇게 민주주의에 대한 기초 소양과 훈련도 안 돼 있는 사람을 대통령 후보로 세워서 국민들 앞에 이 사람이 국민의힘 후보입니다라고 내세운 이 과정 이거 자체에 대한 반성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 진짜 윤석열이 끝일 것 같죠. 전 당분간 이런 포퓰리즘이 발호한 사회에서는 이 다음번에 또 어떤 자가 대통령 후보로 나올지 걱정됩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의원들도 반성을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저렇게 김성애 소장님이 비판하시는 저런 대목을 네. 알면서도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때 그렇게 검찰 개혁과 적폐청산을 할 수 있는 적임자다. 적임자라고 네. 그렇게 옹호하고 윤석열만이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민주당 의원들부터 반성하십시오. 칼잡이한테 칼 잘 쓴다고 말하는 거랑 그 칼로 알겠습니다. 사람 찌르고 다니는 거랑 완전히 다른 얘기인 거예요. 네, 그만하시고요.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자, 우리 또 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뉴라이트, 그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뉴라이트 사관에 조금 이제 연장선상에서. 뉴라이트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아, 그래요? 그렇게 판단하세요? 그러니까 뉴라이트는 그냥 합리적인 우파 운동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근데 그거를 아니 원래 취지는 그거였지. 합리적인 운동. 그러니까 노무현 정권에 반대해서 우리 보수 우파가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이념으로 무장을 해서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뉴라이트 운동이 처음 생겨났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과 워딩은 거기에서도 뉴라이트 벗어난다? 중에서도 네. 가장 오른쪽에 있는 극단적인 생각과 네. 판단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갖고 보수 우파나 뉴라이트 운동을 폄하하지 않았으면 오히려 좋겠다는 폄하하는 생각이 들어요. 거다라고 말씀하셨고. 뉴라이트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쨌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뜻과 배치되지 않는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 말씀드릴 내용이. 그러니까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논란 관련해서 이것도 사실은 이게 우리가 지금 이념 논쟁을 벌일 때냐 이런 비판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육군사관학교가 자기네 이제 교내에 설치된 독립전쟁 영웅들에 대해서 흉상을 옮기겠다라고 네. 얘기를 했고, 그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홍범도 장군의 흉상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이게 5개를 다 옮긴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이게 논란이 되니까 오늘 이제 육군사관학교에서 다 옮기지 않고 홍범도 장군 흉상만 외부로 옮기겠다. 나머지는 내부의 다른 육사박물관. 대로 옮기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뭐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홍범도 장군 같은 경우에는 홍범도 함의 이름까지 이제 바꿔야 된다고 자기는 생각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고, 다만 또 이게 좀 일관성이 없는 게 국방부에도 이제 홍범도 흉상이 있는데 요거는 또 안 치운다라는 뭐 쪽으로 가고 있다. 뭐 이렇게 좀 일관성 없는 태도를 좀 보이고 있는데, 이 홍범도 흉상 논란은 도대체 왜 벌어지고 있는 거라고 자, 보세요? 보세요. 육사 교장이 자다 볼 때, 야, 홍범도 흉상이지, 그거 치우자. 그랬겠어요? 갑자기 그랬을 네. 리가 없다. 갑자기 그랬을 리가 없지. 네. 최근에 이념에 맞들린 사람 있잖아요. 네. 새로운 공지를 하나 드릴게요. 뭡니까? 네, 김 작자님, 장깨비님과 함께한 공동포차 시즌3가 9월 21일 100회를 맞이합니다. 야, 100회. 저 100회 기념 이벤트를 진행을 하는데요. 그동안 정말 큰 힘이 돼주신 멤버십 회원분들, 여러분들을 모시고 공개 방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 한의회관 여러분은 한겨레 TV 커뮤니티 탭에서 방청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직 멤버십 회원이 아니신 분들은 멤버십 회원을 가입하시고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육사 교장이 자다 볼 때, 야, 홍범도 흉상이지, 그거 치우자. 그랬겠어요? 갑자기 그랬을 네. 리가 없다. 갑자기 그랬을 리가 없지. 네. 최근에 이념에 맞들린 사람 있잖아요. 네. 그 사람 옆에서 누가 속삭였겠지. 그 육사의 홍범도 있습니다. 이것도 다시 뉴라이트로 오는 겁니다. 이거 네. 어쩔 수가 없어요. 네. 자, 뉴라이트 입장에서 일본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 강점이라는 강제로 점령한 건 잘못한 거지. 하지만 강점을 했다고 하더라도 일본이 고맙게도 조선의 유명한 신민들을 근대화 시켜준 거예요. 자유민주주의가 자랄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준 거죠. 네. 척박했던 땅을 옥토로 바꿔준 거예요. 네. 거기에 미국이 자유민주주의라는 씨앗을 미국에서 우리 문익점처럼 들고 온 이승만이 있는 거고, 이승만이 그 꽃을 피운 건데, 이 무슨 의도였던 근대화의 토양을 갈아놓은 일본에게는 약간의 고마운 마음이 같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뉴라이트들의 판단의 기준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한반도에 세우는데 도움을 줬는가 안 줬는가예요. 네. 홍범도 장군은 몇 년에 죽었죠? 1943년에 죽었잖아요. 네. 그럼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우는데 도움을 줬습니까? 안 줬죠. 줬다. 게다가 심지어 소련 공산당이랑 한패로 붙어서 네, 공산당 가입했다. 활동을 했던 자예요. 네. 그러면 이런 사람을 기를 수가 없는 거죠. 그럼 백선엽도 옛날에 무슨 간도에서 조선 독립군들을 학살하고 이게 나쁜 기록일 것 같으세요? 뉴라이트 입장에서 아닙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우리한테 도움을 줬기 때문에. 아니죠. 만주에서 그러고 돌아다녔던 자들은 다 공산당들이었거든요. 네. 공산당과 비적해서 공비 아닙니까? 공산당들이 돌아다니는 걸 처단했잖아요. 그 독립운동가가 아니라 그렇죠. 공산당이라고 본 거군요. 뉴라이트의 입장에서는 이 민족이란 저열한 개념을 등장시켜서 안 됩니다. 네. 조선민족 이런 말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전 세계는 대동아 공영이고 그런 속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싸우는가를 봤을 때 아무리 독립운동을 했다고 하더라도 공산당의 편에서 독립운동한 자들은 죽어마땅한 자들인 거죠. 그러니까 백서점은 그때도 잘한 거고 네. 심지어는 김일성의 남침을 막아서 대한민국을 지키는 의미에서는 자유민주주의의 수호자인 겁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는 김일성과 협잡을 하러 갔던 김구 같은 자들은 이건 땅바닥으로 내려 꽂아야 되는 장가 되는 거예요. 그런 뉴라이트의 세계관에서 보면 이번 일은 사상전의 시작일 뿐이고 네. 세계 곳곳에서 이와 비슷한 종류의 사상전 앞으로 벌여나갈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거는 뉴라이트 역사관의 연장선상에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아까 이제 장깨비님은 뉴라이트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왜 홍범도 흉상 같은 경우는 왜 이런 사단이 그렇게 나는 거예요? 거창하게 분석을 필요 없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그럼 도대체? 대통령께서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것 같고요. 보면은 대통령은 그런 말씀을 하지 않았다라고 계속해서 뭐 언론 보도도 나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얘기하지만 네. 다른 언론 보도에 의하면 대통령의 생각과 판단이다라는 기사가 있어요. 네네. 그 점이 저는 이번 일들의 결정적인 계기가 되지 않았느냐라는 좀 생각이 들고, 네. 일단 대통령이 그랬을 것이다. 라는 홍범도 장군을 네. 모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홍범도 장군이 그 엄혹한 시절에 독립운동을 한 것이, 그래 나 대통령 상 받아야지, 대한민국 상 받아야지, 야 나중에 잠수함이 생기면 내 이름 거기에 명령해 주는 것을 바라고 독립운동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상훈을 2번 달라고 하지도 않으셨잖아요. 네.
그런데 그분 상훈 2번 받았다라고 문제 제기하고 흉상도 옮겨야 된다고 그러고 잠수함도 명칭 바꿔야 된다고 그러고 과연 이런 일을 벌어지는 게 과연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일이냐. 그거에 대해서 보수우파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네. 저는 다른 차원의 의혹 제기를 하는 거예요. 의혹 제기. 의혹 제기. 어떤 네. 의혹인가요? 여기에 풍수지리가 들어가지 저는 않았어요. 동의하지 않습니다. 풍수질이 네. 어떤 난 길을 풍수질이죠? 막았어. 그러니까 육사 거기에 충무관 들어가는데 네, 그 그 흉상들 짧게. 있잖아요. 네네네. 그게 길을 누르는 거죠. 길을 누르니까 이거를 치워야 네. 이 군대 내 여러 가지 사고들도 일어나고 박정훈 대령 같은 항명하는 사람들도 나타나는 것이 그게 트리거였구나. 여기에 이제 이렇게 풍수지리학적으로 문제가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치워야 되는데 치우려다 보니까 명분을 만들어야 되는데 네. 과거에 이제 공산당 경력이 있는 네. 홍범도 장군을 빌미로 해서 네. 5개 다 치우기로 했잖아요. 네, 처음에 5분. 그랬죠. 네. 아니, 지금 다 치운대잖아요. 네. 그 자리에서는 충무관 앞에서는 그렇죠. 그 다 앞에서는 치운다고 치우고, 그러잖아요. 물론 내부에 다른 데로 옮기겠지만 4개는. 그래서 제가 네. 이건 뭐 수저히 저의 그냥 뭐 어떤 정보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네.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벌어지는 일이 합리적이고 상식적이 아니거든. 그러면은 결국에는 그러한 것에 영향을 좀 받지 않았을까. 육군 사관학교 교장 선생님이 그렇게 생각이 들고 우리가 봐야 될 거는 네네. 그 자리에 맥어더 장군 동상이라든지 네. 백선엽 장군 동상이나 흉상이 설치가 안 되면 네. 제 말이 맞는 거예요. 설치 안 한대요. 그건 내 말이 맞는 다른 거네. 걸로 대체하지 않겠다라고 오늘 얘기했습니다. 내 말이 맞는 거예요. 내 말이. 네. 원래는 이제 백선엽 장군 흉상이 올 것이다 약간 그랬잖아요. 맥어더 장군 것도 네.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 발표는 거기는 비워둬야 대체하지 되는 거예요. 않겠다. 네. 거기 길을 누르면 안 되는 거예요. 길을 막으면. 들은 게 있어. 들은 게 있어. 뭔가 있다. 나는 모르는 전혀 모르는 얘기고 납득할 수 없는 그 장성철 소장의 그런 얘기는 뭐 듣고 있기가 힘드네요. 예. 아니 아까 대기실에서 저한테 이 얘기 하라고 얘기를 해주신 분이 저분이에요. 자기가 대통령실 아는 사람 있다고 하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저한테. 전 처음 잡아떼고 그래요 왜? 좀 이따 CCTV 좀 공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뭐 육군 사관학교에서 진짜로 뭐 음모론을 제기하셨지만 그것처럼 이렇게 뭔가 이상해서 이게 풍수지리적으로 이상해서 그렇게 바꾼다고 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그렇다 치면. 근데 그러면 한덕수 총리가 오늘 예결위에서 홍범도 함 이름도 바꾸는 걸 검토해야 된다라고 얘기한 거는 뭘로 봐야 되나요? 명분을 삼는 거죠. 자꾸 아니 그 흉상 왜 치우냐 막 이런 비판 나오니까 네. 아유 그래도 공산주의 경력 있는 분 그 이름을 어떻게 우리 잠수함에다 합니까? 그냥 그런 식으로 만들어가면서 네. 흉상을 치우는 명분으로 삼는 거다. 국민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네. 그런 무리수를 계속 두는 거죠. 근데 이거는 결코 옳지 못한 일이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네. 제가 뭐 풍수지리 얘기를 했지만 그러한 이유 때문에 그러한 흉상을 옮기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한덕수 총리가 그 군함 이름을 바꿀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군함 이름이 바뀌는 경우가 거의 없다면서요. 나라가 망한 경우나 독재자인 경우 네. 정도밖에 없는데 그냥 한덕수 총리는 그냥 처세술의 달인이니까 네. 대통령이 최근에 홍범도 싫어하는 것 같으니까 그냥 한 숟가락 얻는 거예요. 무슨 생각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뭐 크게 고민할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일부 언론에 보면 오늘 중앙일보였나요?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일단 이제 홍범도 흉상이 설치된 게 문재인 정부 때, 그러니까 육군 사관학교 내에 설치된 거는 이제 문재인 정부 때인데 이게 이제 문재인 정부가 그러니까 군의 뿌리를 바꾸려고 했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미국과 관련된 게 이제 미국에서부터 이제 군의 뿌리가 시작되는데 이게 아니라 독립운동부터 시작하면서 거기에 이제 북한과도 연계된 사람들을 집어넣으면서 이 뿌리를 완전히 바꾸려고 했기 때문에 이거를 막으려고 하는 거다 뭐 약간 이런 식의 보도가 나왔어요. 이거는 제가 좀 어떻게 조금 봐요? 전에 김종인 그 국민의힘 전 비대위원장님하고 다른 방송을 했는데 방송 시작하기 전에 잠깐 이와 관련된 얘기를 중앙일보 기사를 제가 소개해드리면서 네. 한국군의 뿌리가 한미동맹이라고 네. 중앙일보가 요즘 레토릭을 펴던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했더니 뭐 정신 나간이라는 표현은 안 쓰였는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1948년에 군 만들면서 50년에 전쟁 날 거라도 생각하고 뭐 했다는 얘기냐. 한미 동맹은 그 다음에 만들어진 건데. 근데 네네. 실제로 1953년 10월 1일에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체결됐는데 네. 그 날짜가 국군의 날이 된 건 맞아요. 네네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때 바꾸려고 9월 했다. 17일 광복군 창립일로 바꾸려고 했던 것이 있는데 이게 군의 뿌리를 바꾸는 일입니까? 난 그 얘기 자체가 정신병 걸린 사람들 같아요.
여당 내 고위 관계자가 했다는 말이라는 건데 네. 아니 어떻게 한 나라의 자주적 군대의 뿌리를 다른 나라의 동맹에 둡니까? 미국과 우리나라가 동맹을 해서 우리나라 군대가 생겼다? 이 정신 나간 놈이잖아요. 네. 정신이 없으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광복군에다 뿌리를 두는 건 너무 당연한데 그래서 제가 아까 뉴라이트 얘기했잖아요. 네. 뉴라이트적 사관에서는 미국이란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뿌리 내리게 해준 분들에 대한 고마움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독립군이라는 존재가 전혀 중요하지가 않다니까요. 그들이 보는 역사 안에서는 1910년부터 30년, 40년대까지 그렇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지 못해요. 그냥 저열한 조선 민중들이 아직 근대화가 덜 된 상태일 뿐인 거예요. 네. 그게 누가 강점을 하고 있고 누가 지배하는 건 중요한 게 아니고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첫날부터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좀 무리한 일을 한 거는 맞죠. 네. 김원봉 씨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김원봉 단장을 네. 국군의 뿌리라고 말한 그런 무리한 일들을 벌이려고 하다가 그에 대한 반감이 되게 많으니까 네. 어쨌든 김원봉 단장이 남침을 하는데 여러 가지 공헌을 세운 것이 맞으니까 그걸 후퇴하고 국군의 뿌리를 독립군으로부터 찾다가 네. 홍범도 장군 네. 그렇게 이제 간 것 같은데 대체제로 갔다. 이게 중앙일보 보도 내용이죠. 네, 그런 것 같고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게 뭐가 중요할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네. 그냥 우리나라 헌법 전문에 있잖아요. 상해 임시정부의 적통을 계승한다고. 네. 상해 임시정부가 독립군들 무장 세력화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분들이잖아요. 네. 그렇다면 그런 것을 그냥 하나의 역사로서 인정을 해주면 되지. 그러니까 맥어더 장군이 우리나라 와서 6.25로부터 북한으로부터 6.25 전쟁 승리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준 것도 인정해주고 홍범도 장군도 인정해주고 네. 뭐 백선엽 장군도 뭐 친일 경력은 있지만 또 6.25 때 열심히 노력을 해서 중국 공산군 그리고 북한군 막은 거 맞잖아요. 그게 서로 인정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러니까 오늘 국방부 대변인이 그랬나?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홍범도 장군 공산주의 경력이 문제가 되면 네.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공산주의 경력, 남로당 네. 경력, 가입 경력은 어떻게 이런 되는 것들은 거냐? 왜 네. 문제 삼지 않냐 그랬더니 아이, 그분은 20년 동안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경제 발전도 하고 이미 전향을 하신 분이다. 뭐 이렇게. 그래서 우리 문제 안 삼고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이랬거든요. 네. 홍범도 장군도 그럼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되잖아요. 그러게요. 네. 백선엽 장군 종합적으로 판단해달라고 보수파에서 그렇게 진보 좌파 쪽에 얘기를 하는 것처럼 네. 동등하게 동일한 잣대를 갖고 말씀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또 정권 바뀌면은 홍범도 장군 흉상 다시 충무관에다 갖다 놓을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정권을 잡았을 때 상대방도 인정할 만한 일들을 하고 그 사람들을 설득해가지고 모든 일을 진행해야지. 말 들어, 이씨. 자, 추진! 이러면 안 돼요. 나는 다른 건 다 테이블을 모르겠는데, 몇 번 다른 건 모르겠는데, 국군의 뿌리를 독립군인 걸 부정하는 자들하고 어떻게 대한민국 정부를 같이 구성을 합니까? 임시정부는 헌법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지 않아요? 독립군이라고 뿌리라는 거를 거부하는 사람이 있나? 부정하는 사람이? 그건 아니잖아. 지금 국민의힘이 그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뉴라이트들이 그러고 있는 거고, 약상 김원봉 얘기를 하셨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김원봉이 국군의 뿌리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 김원봉이 이끌던 조선 의용군이 일단 의용군이 독립군이랑 같이 합치면서 중국 충칭의 임시정부에서 좌우가 합작을 해서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함께 힘을 합쳤다. 이거는 정말 우리가 기념할 만한 일이다. 그러니까 1920년대, 30년대에는 대한민국이라는, 그러니까 조선이 끝난 상태였던 것이고, 네. 임시정부가 있었던 이런 상태인데다가 사회주의, 무슨주의가 각축을 벌이고 있던 상황이란 말이야. 그런 상황에서 이념은 다르지만 우리가 힘을 합쳐서 조선의 독립을 이루자라고 말한 순간부터 독립군의 뿌리가 시작됐다라는 설명을 한 얘기에서 김원범 빵 빼내갖고 저 북한군에 넘어갔던 저 월북한 놈을 독립군의 뿌리라고 하느냐라는 보수 언론의 주장은 참으로 저열한 주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네. 근데 김원보 그리고 이제 유튜버들 그 유모 씨, 그다음 윤모 씨 이런 사람들이 자유시 학살 이런 얘기 뭐 네네. 400명이 죽으니 뭐니 떠드는데요. 네. 아, 진짜 유튜브 좀 그만 봐요, 진짜. 대통령이 보신다는 증거는 없지만 네. 여튼 보수 세력들은 제발 역사책 보고 네. 그다음에
교과서에 나오거나 학자들이 주장하는 건 좀 인용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자유시 참변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학설이 상당히 좀 상충되고 네. 주장하는 바가 좀 그렇지 않죠. 달라요. 학설이 아니야, 상충된다고 상충된다고 보기 주장하는 어렵고, 것이 다르잖아요. 아니, 네. 상충된다고 보기 어렵고, 대한민국 육군도 이미 그 자유시 참변과 관련해서는 육군 연구소에서 정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텍스트 삼아서 하면 돼요. 그러면 홍범도 장군이 거기에 상관이 없다는 건 이미 다 정리가 되어 있는 얘기인데 네. 여러 가지 학설이 있다고 그렇게 되면 또 유튜버가 끌려 들어온다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네. 막 강조하거나 언급하는 거는 저는 부적절하다고 말씀드리려고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주장하는 바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어쨌든 이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인가? 대통령의 머릿속에서 이념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신 게 과연 맞는 것인가? 정말 수출도 어려워지고 세수도 지금 부족하고. 경제는 모르겠으니까 그런 거죠. 그게 바로 오늘 조선일보 사설에서 나온 얘기인데.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근데 조선일보는 사설에서는 그렇게 쓰고 본문에서는 그렇게 안 쓰고. 그 조선일보 뭐가 사설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지금 홍범도 장군 흉상 요거를 논란을 할 때냐 지금 좀 여러 가지 이해가 얘기가 안 있는데.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말한 게 맞는 거예요. 그나마 대통령이 조중동에 조선일보 본다 그러던데 네. 사설은 안 보신대요. 오늘 사설 보고 약간 사설은 좀 어렵죠. 화나셨을 것 같은데. 일면하고 정치면만 보세요. 그래요? 사설 안 봐요? 사설 안 봐요. 사설 스크랩해가지고 딱 보여드려야지. 이 정도 썼으면 이거 사설은 큰일 글의 났다. 밀도가 좀 높아서 네. 힘들어요. 글자도 작고. 알겠습니다.